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유럽의 전선, 참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죠. 전쟁이 시작된 거는 여름이었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각국이 주장하면서 엄청난 군대를 퍼붓고 그다음에 서로 엄청난 그 포격도 하면서 초반에 많은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불과 몇 개월인데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100만 명에 지쳐있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이 끝난다더니만 웬걸 보아하니 이 한겨울을 이 전선에서 땅바닥에서 참호하고 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전선에서 독일 쪽 진영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거죠. 고요한 밤. 그걸 듣던 영국 군인들이 자기들도 마음이 이제 찡해져가지고 그 노래가 끝나자 이제 이어서 노엘 노엘 하고 노엘 같이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Song I've often heard. 결국은 다 같이 함께 성가를 막 부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사들이 참호에서 일어나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rohe Noel.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축구 게임도 하고 다음날 날이 밝자 음식을 가져가서 나눠 먹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당시 쓴 기록을 보면은 이제 일기장 같은 거나 편지에 남은 기록을 보면은 아마 지금 이 순간 12월 25일 전선의 군인들에게 물어봤으면은 우리는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전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령부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12월 29일 날 독일군 전 부대의 참모부에서 특명이 하달돼요. 적군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는 자는 군법 회의로 최고형을 때리겠다. 즉시 죽인다는 거죠. 즉시 사살. 바로 영국도 바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겠죠. 그 이후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끔찍한 전쟁이 다시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915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사령부에서 특명을 내려요. 적을 향해서 막대한 양의 포탄을 퍼버라. 실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의 적개심이 최대에 달할 정도로 폭탄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 전해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증오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소수의 사람들은 적개심을 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고 평화의 기운이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실제 전선에서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싸우기 싫어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적에 대한 적개심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상대는 되게 추상적 존재고 그렇죠. 최전방의 사람들은 사실 서로 쟤도 사람이네? 그렇죠. 쟤도 누가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형제가 있고 살고 싶어하고 우리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만나면. 그래서 만나야 돼요. 서로 얼굴을 맞댈 때 인간은 금방 서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본능을 일깨우는 거죠. 다시 일깨워서 잠시였지만 서로 전쟁이라는 걸 잊고 상대를 인간으로 느끼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산타클로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올해도 크리스마스에 그런 기적이. 예, 자, 김영하 작가님이 정의하는 기적, 이건 뭘까요?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원래 남극을 아주 젊었을 때 갔어요. 28살에 남극을 스콧 그 유명한 스콧 타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분은 남극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스콧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을 가요. 근데 탐험대를 조직하는 게 그 천문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펀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막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소액 헌금한 사람도 있고 막 기부도 받고 부자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탐험은 거의 우주선 띄우는 것만큼 돈이 드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다들 작가들이겠네. 네, 그리고 영업에 좀 이게 다 대가들이에요. 그 탐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셰클턴에서 어쨌든 설득을 잘해서 배를 하나 또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극에 거의 한 190km 정도 지점까지 남극점까지 가요. 네. 그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한 대전 뭐 좀 그렇죠.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얼마 안 간다니까 탐험이라면 거의 다 간 셈이죠. 근데 셰클턴은 안 되겠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스콧경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가요. 네. 그 스콧경도 역시 그 남극에서 노렸잖아요. 근데 스콧은 남극에 못 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콧은 남극에 가긴 갔어요. 네. 또 스콧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남극에 갔더니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노르웨이 아문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남극점을 처음 간 사람이 아문센 아니에요? 아문센이에요. 맞아. 노르웨이한테 지다니 탐험하면 영국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달 탐사를 하듯이 박차를 가해서 그리고 셰클턴은 그래서 뭐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또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횡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횡단. 갔다 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은 건너버리겠다. 곳, 질러서 그냥 횡단을 하겠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이제 세웠고 이제 그런 경쟁해야죠. 명분으로 셰클턴이 또 펀딩을 해서 세 번째로 배를 타고 가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이쯤 되면. 투자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셰클턴은 벌써 경험이 풍부하고 가서 살아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저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5,000명 정도가 가겠다 그래요. 이배 네. 같이 타겠다. 그 남극에 가겠다. 근데 그 요리사도 공고문을 필요하고. 뭐라고 썼어요? 셰클턴이 뭐 별말 안 썼어요. 그냥 남극점 갈 사람? 예, 뭐. 세 번째 탐험을 떠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부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음덩이들이 떠댕기잖아요. 남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어디선가에 거기에 갇혀요. 네. 갇혀가지고 배가. 배가. 그 얼음 사이에 갇혀서 거의 한 10달 정도를 얼음에 갇혀서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도착도 못 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냥 부빙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0km 정도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떤 시점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조여오면서 배를 부셔버려요. 이 사람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전초기지까지 무려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900km. 여기서 제가 재봤더니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극의 그 얼음 바다를 뚫고 남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남극 크기가 대륙이죠. 대륙 전체의 10%에 달한대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남극점을 못 갔구나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셰클턴은 왜 유명해졌냐면 남극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또 못 간 거죠.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일기에 써요. 목표가 바뀌었다. 전원을 살려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셰클턴의 굉장히 참 저는 리더십의 멋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빠르게 수정했고 그리고 28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28명의 대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얼음덩이 사이에 영하 20도, 30도가 있는 남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640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돼요. 몇 달 동안 똑같은 사람들과 정말 냄새나는 텐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텍스, 뭐 노페이스 없고. 이런 거 없고 민족 없고. 올로 된 옷과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배에서 탈출할 때 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남극을 가든지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트가 작은 보트예요. 한 6m, 7m 되는 보트 3개를 내리고 이걸 끌고 이동해야 돼요. 그 대원들이 20 몇 명이 이걸 끌고 캠프에 짐과 이런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셰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이제 늘 갖고 다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이제 버려요. 그 케이스를. 케이스, 아, 담배 금으로 된 케이스. 걸. 예, 그냥 뭐 이런 종이 담배값이 아니고 자기한테 중요한 거를 딱 던지는 걸 보자 저렇게 대장도 저런 걸 버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북하게 쌓였다 그래요. 자기 거를 다 버리는 게.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분이 저런 것도 버리는데. 예, 예. 우리는.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갖고 나오라고 하는데 셰클턴이 벤조 있잖아요. 기타처럼 생긴 그게 6kg 정도 나갔대요. 그 벤조와 관련된 게 그걸 꼭 가져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대원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노래 부르고 막 그 사진사가 그 카메라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카메라. 인증샷.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게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걸 보면 이건 나중에 돌아가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모두 대원들이 일기를 써요. 쓰도록. 일기를 쓴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이 스콧경도 마찬가지 일기를 많이 쓰는데 부빙이 두껍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부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얇아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대원들이 겨우 상륙해요. 막 얼음 쪼개지고 막 이러는데 겨우 상륙하거든요. 근데 거기 28명이 어쨌든 전원이 도착해요. 물론 자기가 가요. 네. 내가 가겠다 하고 6명의 이제 말하자면 결사대를 뽑죠. 이 아까 그 배를 타고 1200km를 배를 타고 갈 사람. 가는데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분다고 나오거든요. 남극해에는. 저걸 근데 그걸 타고 뚫고 가서 그건 마치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어떤 그 새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항해인데 가겠다. 그 6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 도착해서 배를 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넉 달, 5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걔네도 배가 2척 있었기 때문에 야, 갈 수도 우리도 있었는데. 가자. 우리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셰클턴을 기다려요. 그래서 셰클턴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돌아가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예,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 차라리 아예 가도 고생이겠지만 기다린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그렇죠. 그 뭐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읽다가 좀 감동한 부분이 뭐냐면 엘리펀트 섬에서 거지같이 살고 있던 그게 막 펭귄 똥이 가득한 데서 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섬이군요. 완전히 작아요. 그 사람들이 그 보트를 타고 이제 셰클턴의 그로 가는데 그 어떤 대원이 돌아보면서 떠나기 싫었다 이래요. 그래도 거기서 몇 달 동안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대단하네. 거기가 어쨌든 몇 달 동안 너무 힘들고 동상 걸리고 막 발 잘라내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일체감을 느끼고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이 셰클턴은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셰클턴이 결국 남극에 못 갔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요.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남극점은 가면 가봤어야 왜냐면 나라의 된다.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복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 민족주의와.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인간에 대한 그 목숨이 값이 떨어졌던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도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네. 이유가 아니었을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이제 자료들이 점차 나오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셰클턴이 사실 현대에 와서 재평가 받는 이유가 한 7, 80년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네, 추진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머리채 잡아서 이끌고 네. 이런 리더십이 주목받았다면 사실 최근에는 어쨌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리더십 때문에 셰클턴이 다시 재평가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면도 좋고 윤리적이었다는 거. 굉장히 그 셰클턴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깨끗하구나. 굉장히 깨끗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이제 대원들의 안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것은 뭐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대원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대원 성향을. 하나하나의 성격을 열심히 관찰하고 쟤는 ENFP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약간 좀 불화를 일으킬 것 같다. 좀 잘난 척이 심하다. 자기 텐트에서 재웠어요. 다른 대원들에게 불화를 일으키지 그럴 못하도록. 수 있으니까. 또 얘는 별로 할 게 없네 그러면은 뭐라도 일을 맡겨줘서 할 일을 만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뭐가 불만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셰클턴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자리를 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 예술의 중요성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탐험가로는 벤조, 드물게. 글쓰기. 네, 그리고 네. 놀이. 왜 예술을 언제 했었냐면 사람들이 이거 탐험을 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뭐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간 날이 며칠 없어요. 견디는구나. 견디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럴 때 이걸 견디게 해준 게 이제 예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연주하고 축구 경기 열고 그리고 뭐 음악 감상회 같은 걸 열어요. 축음기를 하나 또 갖고 갔거든요. 예, 크리스마스든 뭐든 억지로 막 기념일 같은 거를 다 찾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표류한 지 1년째 되는 날도 기념해요. 우리 기념일. 좋은 날 아니잖아요. 조난 기념일. 네, 이런 거. 야, 우리 드디어 표류한 지 1년 됐다. 또 먹자 이래가지고는 그런데 그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1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대원들이 일체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싸우는 건데 이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탐험대가 똑같이 북극 탐험을 가거든요. 네. 여기는 일단 똑같이 그 부빙 속의 좌초예요. 근데 제일 먼저 리더가 이탈해요. 갇힌 지 얼마 되지도 난 않았는데 살겠다. 내가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탈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해서 사라져버려요. 리더가 제일 먼저 이탈하자 남아있는 선원들끼리 서로 불신해요. 서로 파벌이 나눠지면서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래서 거기는 결말이 좀 끔찍했어요. 이걸 보면 셰클턴 같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놀게도 해줬잖아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대원들이 자기 성대모사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웃어 넘겨요. 이렇게 하도록 하게 뭐 이러면은 막 웃고. 저희도 애들이 방쇼피님 흉내 자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 들으시면 특유의 동작이 나오는데 그걸 뭐 저희끼리 있을 때 뭐 그때 긴장 확 풀리지 않아요? 엄청 풀리죠. 네. 근데 앞에서 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한테 그 음악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나중에 과학자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답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물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의성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아니면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것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아동국 보러 다니고 네, 네. 걔가 이쪽을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돌이켜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애랑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좀 힘들거나 뭐 인생이 너무나 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추억들을 그렇죠. 떠올리면서 아 그래도 행복했다. 너무 좋네요.